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 그 지수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해 줬죠. 제가 오늘은 상승 아니면 보합 정도 더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좀 강하진 않지만 올라와 줬습니다. 거래량도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수는 상승이 됐고, 종목별로도 나쁘진 않았어요. 수급 자체도. 개인의 매도 자체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되는 모습은 좀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사실이고. 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더 갈지 모르고 빠질지 모르고 조정할지 모른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로 이제 더 그래요. 이제는 조정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분명 더 갈 수 있는데 그만큼 낙폭이 심해져요. 낙폭이 심해지고 좀 세게 눌릴 거기 때문에 지금쯤 눌려주면서 1033포인트 이 저항대였던 곳을 리테스팅 다시 우리가 봤던 그런 지지 구간으로 변화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은 지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신규 매수를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이제 바이오 수급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바이오가 사실 그 코스닥의 이제 그 대형 그 순위 탑 랭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조정받고 코스닥 조정받는 건 괜찮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가면 되고, 바이오는 좀 조정받고 이러면 지수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도 갈 수 있는 섹터나 이런 것들은 또 섹터별로 간다. 그래서 바이오가 쭉 가가지고 이렇게 상승했듯이 바이오가 눌려도 다른 것들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수가 하락한다고 다 빠지고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당장은 그 다른 종목들은 쉬어줬기 때문에 쉬고 바이오만 갖고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코스닥도 코스피 200도 보시면 정확하게 다시 꼬리를 올려준 모습. 그래서 좀 장이 좀 강하진 않아요. 역시나 고점대에서 머물면서 좀 그 등락을 반복하고 장이 세게 가진 못합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일단 미국장은 지금 좀 그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지금은 되게 보합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방향을 잡긴 힘들고 좀 장이 열리고 좀 늦게 좀 돌아보고 내일 또 다른 이슈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종목 몇 개 보면서 다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자,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얘기를 많이 드렸고 상승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뚫어줬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 버렸죠. 우리가 봤던 구간대를 뚫어주냐 마냐인데 고점 갱신하고 뭐 그렇게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반대로 그 다시 그 확인되는 구간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면 여기서 멈춰준 게 맞아서 정말 섹터가 움직이고 장이 또 그 건설 섹터가 움직이면 바로 여기서 올라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 상승으로 간다면. 하지만 좀 추가 이 상승에 대한 이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 여기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31,600원, 700원.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돌파 매매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썩 그 좋은 매수 그 관점은 아니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들을 빨리 털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눌리냐. 너무 좀 어중간한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는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더욱더 소량으로 초기 물량만 담아 두시는 정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발만 담그시고 상승 갔을 때 그 중에 눌림목이나 이렇게 좀 지지 구간이 확인될 때 추가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소액을 넣는데 다시 추세를 꺾고 내려와 버린다면 바로 손해 보지 않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매수 관점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건설 섹터 자체는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또 내년 대선까지도 쭉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는 계속 반복적 얘기를 드렸죠. 3분기 좋을 거란 얘기는 올해 1분기부터 드렸던 얘기고 섹터 하나 괜찮은 거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것들 싸게 잘 가져가야 된다 얘기 드렸고, 사실은 이렇게
이 구간대에서 3만원 정도 구간대에서부터 얘기를 드려가지고 좀 요때부터죠. 요때 빠지면서부터 얘기 드려가지고 좀 잘 그 금액을 만드십사 해서 얘기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설 섹터는 얘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좀 가지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현대건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아직은 있죠. 있고 좀 계속 추이를 지켜볼게요. 일단 하루 더 보죠. 보고 자 모두 투어인데 사실은 얘는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얘기 드렸죠. 모두 투어 같은 거 잘 안 하고 한번 요즘 급등할 때쯤에 이제 얘기 드린 적은 있어요. 요때 언저리였나요? 뭐 얘기 드리자마자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구간, 요때 5월 말 구간 정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고 한번 잠깐 반짝 시세주고 다시 흘러내려서 다 뱉어내고 했죠. 근데 그 지금 그 코로나 그 거리두기 연장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그 보급이 뭔가 그 되게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변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애먹는다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 조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모드 투어라든지 제가 봤던 그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마스크를 벗으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오를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계속 보시는 건 맞아요. 얘네들은 시기의 문제지 갑니다. 그래서 모드 투어를 오늘 갖고 와본 이유는 금액적으로 자, 초기 물량은 담을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왜냐면 모든 지표를 봤을 때 그때 당시 충분히 이제 그 부각되고 상승됐다가 충분한 눌림목을 지금 준 겁니다. 준 거고 자, 이 구간대 오늘 이 전에 그 시세가 오기 전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조지표로 다른 그 데이터를 봐도 일시적으로 바닥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표로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물량 정도는 조심스럽게 담아볼 수 있는 구간대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저는 이 보드 투어나 여행 쪽 섹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접근하시더라도 소량의 초기 물량으로 시작하시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하이트 진로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바닥 신호 여러 가지의 신호가 겹쳐 있는 모드 투어를 일단 가져온 것 뿐이니까 그 섹터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요청하고 관심 더 있으신 종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드 투어 한번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대상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 이탈해가지고 제가 손절 얘기를 드렸고 약손절은 괜찮다 얘기 드렸고 장기 상승 추세를 조금 이탈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다시 왜 갖고 왔느냐 말씀드리면 이 금액적 지지를 일단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옆으로 횡보로 방향을 틀은 거죠. 장기 상승에서 이 단기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 그 레벨업 레벨 다운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 횡보로 방향을 일단 틀은 거죠. 여기서 떨어지면 하락 추세가 되긴 하지만 여기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트점 그 얘기만이 아니라 식료품 주 자체가 지금 계속 이래요. 뭐 풀무원, CJ 제일제당 다 이렇거든요. 다 지금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필요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세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재료가 부각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죠. 지수 자체도 그렇고 하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본 이유는 말씀드렸죠. 일단 박스 횡보하는 구간 바닥대 지지하는 금액이기도 하고 아직 하락 추세선 단기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했지만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뭔가 좀 반등의 기회가 나오면 관심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 식료품 그 관련돼서 금액이 다시 오를 거예요. 원자재도 그렇고 뭐 옥수수 값이나 이런 것들,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다시 재상승이 그 지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식품주들이 잘 움직여주죠. 원가가 오르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그럴 때 식품주들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래서 식품주들을 그 곡물 가격에 잘 들여다 보시면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물량을 담아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급하지 않게 원자재 곡물 가격들 같은 거 체크해 보시면 식료품주는 대응하기 좋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또 기아
기아차를 일단 대표로 봐요. 기아, 현대차, 모비스 다 비슷하지만 지금 보시면 정말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 금액대를 정말 뚫지 못해주고 정말 힘없이 주저앉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주저앉고 있죠. 분명 우리들은 이 밑에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 지금 평단가는 잘 없으실 거라고 봐요. 솔직하게 엄청나게 오래 봐왔던 종목이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서 신규 물량을 담으셨다라고 하시기엔 조금 문제가 있고 추가적인 이제 금액된 얘기 드렸죠. 추가 매수 자리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드렸지만 1차 초기 물량은 지금 때가 아니셔야 되고, 자 보시면 일단 또 단기 추세를 이탈한 모양입니다. 이탈했어요. 추세를 이제 보시면 요때를 지지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저점을 이으면 이렇게 될 수 있긴 한데 단기적 그 그림 추세로 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그리기 나름이긴 한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짝 이탈했던 거고 다시 급하게 말아 올렸다고 보고 이 추세가 맞다고 봐요. 단기 상승 추세로는. 근데 일단 단기 상승 추세가 꺾인 거죠. 꺾인 거예요. 꺾인 거. 하지만 종목 자체 문제라기보다 마찬가지죠. 자, 여기 구간에서 오히려 그 지금 구간 여기 사실은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기준선, 전환선 이런 거 밴드 이런 거 보면 딱 이 금액이에요. 오늘 금액대일 수도 있는데 86,500원 정도가 또 한 번의 금액대로 보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지표에서 멈출 수 있는 구간이 일단 86,500원 정도. 왜냐면 하락이 오늘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또 내일 장에 이렇게 자동차 섹터 움직여주면서 다시 그 추세로 돌려주면 괜찮긴 한데 참 지금 참 못 가니까 어차피 초기 물량은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추가로 담으실 때 할 수 있는 구간이 86,500원 정도 해서 8만 잠시만요. 86,500원? 86,500원이 아니군요. 88,000원에서 86,500원. 그래서 이 금액대에서는 오늘 사실은 이제 이게 보시면 좀 이탈했고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88,000원에서 86,500원 사이 요 박스 안에선 초기 물량 담아볼 수 있겠다. 그 초기 물량 이라기보다 추가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구간. 그래서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해볼 수 있긴 한데 자동차 섹터 자체가 정말 형편없어요. 형편없이 정말 이렇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싼 금액에 금액을 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따뜻하면 평단가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 흔들림을 못 버텨요.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좀 기분은 나쁘지만 주가가 못 가도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최근에 담으신 분들은 주가의 흔들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바로 손실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추가 물량은 담을 수 있지만 초기 물량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자동차라도 그렇지 않나 싶고. 자, 오늘 또 특징주는 삼성전기. 당연히 얘기 드릴 줄 아셨겠죠?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날이죠. 이날 그 장 끝날 때 샀다고 얘기 드렸어요. 저도 초기 물량이 이때 샀다고 얘기 드렸고, 여기서 좀 무너지고 안 좋으면 바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얘기 드렸던 게 사실 요거예요. 단기 여기 박스권에서 봤을 때 박스 하단이 이탈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모든 좀 이렇게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담았던 겁니다. 초기 물량을. 그리고 지금 구간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다가 바로 이렇게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그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좋은 모습 나왔는데, 사실은 삼성전기는 제가 18만원 19만원 구간대 얘기 드렸던 처음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좀 담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추가로 물량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밑에서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다시 이제 대세 상승이 간다라기보다 시장 자체가 많이 약하고 힘들죠. 그리고 지금 구간대, 그때 담았던 구간대가 매물대가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구간, 그리고 그때 있던 구간에 주주분들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강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19만원 정도부터는
비중 조절을 다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9만 원 초반 정도에선 그 지금 상승했던 것들, 그 바닥에서 샀던 것들, 추가 물량이 늘어난 것들, 만약에 밑에서 물타기를 했다면 늘어난 것들을 줄여가면서 비중을 많이 줄여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담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면 사실은 조정이 오기 마련이죠. 요즘 시장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 요 금액까지는 일단 지지 테스트가 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18만 한 2천원 정도 되겠는데, 여기 구간까지도 일단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승이 가더라도 좀 19만원 초반 중반쯤에서는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종목이 나쁜 건 당연히 아닌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정말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서 사셨거나 비중 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좀 움직여지긴 했어요. 제가 대덕전자도 이탈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탈은 했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좀 잘 지켜보자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단기 상승 추세와 중요한 지지대는 했지만 오늘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 그래서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구간까지 또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자고요. 보시면서 추가로 이제 만약에 이때 사셨는데 손절 못 하신 분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손절을 못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추가로 살 수 있는 구간이나 비중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목에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종목에 자신이 없는데 종목을 사셨다 그러면 물타기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관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응도 안 되고 정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덜어내셨다면 괜찮은데 못 덜어내신 분 때문에 한번 같이 그래도 담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응 차원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일단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고, SNS 색도 보시면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다 밀렸지만 다시 오늘 또 구름대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죠. 오늘은 구름대 위로 올라와 줬고, 내일부터는 당장 다시 구름대 지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가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 이게 좀 안전한 구간, 좀가 이렇게 뭔가 하락이 진정되고 뭔가 매도의 좀 진정성을 보일 때 추가로 다시 담을 수 있는 구간이 또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여기 좀 움직임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언제 이렇게 꺾어 내려올지 아니면 좀 갈지 거기에 맞춰서 비중이나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트레이딩 하면서 때로는 매도 때로는 매수로 대응하면서 평단가 유지 또는 비중 조절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 구름대 좀 지지를 좀 해주면서 32,500원 구간 정도를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장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특징주 또 유비코스죠.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 드렸고, 이노아에스 못 샀다면 유비코스 얘기 드렸고, 자, 이 금액대 지금 차트 보이실 텐데, 제가 이 금액대가 그 단기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고, 그리고 이 금액대 2,700원 여기는 정말 여기까지도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좀 그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긴 했습니다. 정말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단기적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 신규 물량을 제가 한 요때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담으신 분이 계시다면 신규 물량은 잘 성공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바로 저항의 흔적들이 보일 거예요. 이 4% 구간, 이 오늘부터 해서 4% 정도인데, 이 4% 구간 때 그 저항대가 느껴지는 모습이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내일이나 여기를 뚫어주고 더 올려주고 나중에 여기가 지지층이 된다 그러면 정말 마음 편한 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초기 물량만 담아놓고 조금 좀 관찰하고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 그래서 초기 물량만 잘 담아놓고 금액만 이쁘면 사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 편한 보유를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물량 처음 담으신 분들은 시장에 맞게끔 뭔가 빠르게 또 내 평단가가 훼손되지 않는 상에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예요. 특히 요즘 시장은. 그래서 시장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면서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더 긴 호흡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종목별로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 같은 건 정말 긴 호흡입니다. 촉 잘 담아 놓으면 향후 1년, 2년, 3년 지금 금액이 안 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 때로는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것도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단기적도 가능하고 스윙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단가에 좀 집중해야 된다예요. 건설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단가로 신규로 담는 종목들이 많을 때는 좀 긴장하고 좀 빠릿빠릿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편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이 좀 어려우니까 때로는 여유 있게,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손절도 과감하게, 매수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또 자세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종목과 시장 또 내일 지켜보면서 또 내일 또 방송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